첫 번째 논평에 대한 대답은 이 톨레랑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흔히 얘기하는 허용할 용자의 인정할 인자가 아니라 허용할 용자의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견해가 합치될 수 없다면 현 상황에서 그대로 같이 놓고 보자,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쪽은 저쪽에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현 상태를 온전히 유지한 채 이 상황을 같이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논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나만이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겸허함이 그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1번 문제는 굉장히 1번에 대한 답변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절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당시 강지현 선생님은 절충이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사문이나 의견, 관점들을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한다는 것인데, 강지현 선생님 생각에 절충은 우리 유학사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적당히 절충한 적이 없고 끝까지 투쟁하자가 안 되면 내버려두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 유학사적 성격에 맞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 절충이라는 것은 일본 유학사에 더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제가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의 사례를 들면서 결국 퇴계는 절대 절충하지 않았고 그 견해를 끝까지 고집했다라고 하는 약간의 의견을 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강지현 선생님은 그건 너무나,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그 논점에 대해서 처음 정지훈의 천명도서를 보고 그 점을 찾아간 것도 퇴계였고, 또 그런 자기보다 한참이나 어린 그의 제자뻘되는 그 고봉과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끝까지 그 견해를 경청한 것도 퇴계였지만 퇴계가 반드시 고봉의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라는 논점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도 옳다고 보고요. 결국 이것이 퇴계가 견지했던 허용할 용자의 참을 인자, 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건 정말 토론이 조금 필요한데, 이제 기변연의 실패는 저는 조광조의 실패라기보다는 중종의 실패다. 결국 중종이 그렇게 변덕을 부림으로써 한참 일어났던 그 김여명현의 여러 운동이나 소학 운동이 완전히 무너져서 중종이 근 40년 동안 왕자를 합니다. 말년이 되어서야 그때를 회복하면서 그 다시 소학을 그렇게까지 안 읽을 필요가 있냐. 결국 소학이 완전히 조선사회에서 한참 뜨겁게 일어나다가 얼어붙게 한 장본인이 중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태를 보건대 그거는 중종의 잘못이지 조광조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봤지만, 강지현 선생님은 퇴계의 어떤 그 조광조의 실패담에 대한 평가, 이를테면 충분하게, 또 학문에는 이제 사람을 다루는 기술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충분히 그 다른 사람의 경우 그 공신칭호를 속하는 이런 어떤 반대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은 채 오히려 확대하는 방식, 그것은 자기 정의감을 지나치게 쉽게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관철시키고자 하니까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던 다른 세력들이 오히려 조광조를 미워하게 되었고, 또 그런 급격한 개혁의 정책이 중종마저 염증을 내게 하면서 결국 그게 실패가 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도 퇴계께서는 이제 공부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고, 그런 성찰 자체는 의미가 있고, 또 제가 퇴계의 이런 용인이 자칫 적이로움의 발휘를 주저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날카롭게 약간은 조금 옆으로 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신의 정의감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다름을 적폐시하는 이런 어떤 대립적인 의견이 오히려 나는 걸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어떤 서로 다른 견해를 적대시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보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직접이 있는다면 뒤에 술자리에서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퇴계선의 은행록을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성녀 보후, 문정황후, 그러니까 성녀를 그 뒤에서 후원하고 왕차를 했던 문정황후가 죽고 나자 가장 총애를 받던 보후 처리 문제가 조선 유림의 최대 화두가 떠오르고, 결국 그것을 처음부터 중종이 자기 어머니께서 아끼던 정의를 바로 죽이지 않거든요. 그 유배 보내는 선에도 그치는데 온 성균관의 유생들 알고 밑에 있는 전국의 유생들이 죽이라고 상소를 올리면서 그 방법을 결국은 그 성균관에서는 학교를 나가지 않는 방법, 그 다음 지방에서는 지방 유림들이 전체로 연명장을 돌려가지고 상소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경상도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퇴계 선생이 말렸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고치 연명장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연명을 해서 군주를 겁박하는 것은 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의견 표현 방법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경상도 지역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 점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퇴계께서 정치적이거나 또는 단체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정의로운 것이면 그거는 굳이 그런 단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호응할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할 것이지 그것을 분위기를 타서 그렇게 할 건 아니다. 심지어 그것이 퇴계 선생님도 강력한 벽이다니 아이디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것을 쉽게 용인할 수 있는 불교 성녀의 처벌 문제에 있어서마저도 퇴계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다른 견해가 있음을 수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데 의견을 굉장히 좀 흥미롭고 아주 진지하게 봤는데요. 오히려 그런 관점은 제 생각보다는 강지연 선생님의 입장을 좀 더 옹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논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강지연 선생님이 했던 이 시적절하고 고전을 고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와 같이 연관적으로 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 논문은 충분히 저는 그 신선한 퇴계도법의 또 다른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영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 그 책을 보다 보면 저도 정확도는 아닙니다만 좀 착각을 할 때가 잠깐 좀 그런 빈트가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 그게 1565년대 상황이죠. 그렇죠. 보험 문제. 그런데 안동의 이제 유학 학생들이 그 청참 보호소를 올리려고 했을 때 퇴계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안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올리지 못했고 상주에서는 올렸습니다. 상주에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또 최 교수님이 상주 고향이 상주시잖아요. 상주 사람들이 좀 과격한 모양이에요. 미안한데 그래서 결국은 보호는 제주도에서 제주 목사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저는 퇴계 선생님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량과가 바로 이 조광조가 사사된 해가 능주에서 1519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계 선생님이 그때 예안 대표로 올라갔습니다. 예안 대표를 뽑혀서 힐량과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힐량 120명 중에서 28명을 뽑는데 퇴계 선생님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그때 28명은 전부 거의 요즘 말로 숙청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이 참 좋은 어른이죠.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퇴계 선생님께서 그 정암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고, 율곡은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더 강하게 남기셨는데, 달리 말하면 내면 공부가 좀 덜 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나가서 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시고 내공을 쌓은 다음에 나갔을 때라면 참 좋을 뻔했다. 다 아십니다마는 중종이 결국은 연산군을 몰아내는 일종의 반정이라 하지만 쿠데타라도 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이 등급은 나눴겠습니다만 117명이었는데 정남 선생님께서 29명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위훈 삭제 사건이래요. 117명 가운데서 29명만 나머지 전부 다 공신록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분이 뒤에 참 사약을 마시게 된 가장 큰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잘린 사람들이 악착같이 당로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뒤에서 공작한 결과 여론이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하여튼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이 정감 선생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서툴렀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이건 옆으로 좀 지나간 얘기고요. 이제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남아 있는데 정말 오늘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정말 이 우리나라가 양명학에 특히 우리 사상서뿐만 아니라 양명학에 대해서 가장 깊은 막 근래에도 뭐이이뭐참 가끔가다 우리는 좋은 책을 목침이라고 말하는데 목침으로 써도 될 그런 저 책을 냈었는데 이 교수님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최재복 교수님의 시간을 좀 듣고 나오실 때 정말 뭐 계속되지만 예. 저 너무 여러분들 우선 박수부터 한번 올리고 뭐 강의는 없지만 저녁을 제가 사드릴게요.